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요. 네, 저는 이제 SM6를 거의 이제 세금 빼고 취등록세 빼고 3,500만원 정도로 주고 구매를 한 SM6 4년째 운전하고 있는 SM6 차주입니다. 네, 간단하죠? 네네네. 네. 이 차를 구매하게 된 계기는요, 이 차가 제 기억으로는 16년 5월인가 6월에 출시를 해서 제가 그해 11월에 구매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차 기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중형급 세단을 알아보다가 K5랑 이제 소나타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시승을 해봤거든요. 타봤는데 그렇게 썩 제 마음에 드는 그런 차량들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다가 이제 SM6는 원래 마음이 없었는데 한번 타보자 해서 시승을 했는데, 디자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왔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 가히 그때 당시에는 최고의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차들이 워낙 이쁜 게 많이 나오니까 뭐 지금은 그렇게 이쁘다는 생각을 못 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를 시기에는 중형 세단 중에서는 가히 디자인은 가장 압승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차는 좀 실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거는 차량 실내잖아요. 그래서 이 실내가 제 마음에 들어야 이 차를 질리지 않고 오래 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그 당시에서 탔던 차 중에는 가장 실내가 이뻤습니다. 솔직히 외형은 아직도 제 취향은 아니에요. 데이라이트가 디귿자인 게 마음에 들진 않았었는데, 진짜 이 차는 실내 보고 구매한 겁니다. 실내는 처음에 뭐 나파 가죽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승을 하러 갔는데, 시승을 할 때 이 풀옵션 차량이 나파 가죽 차량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이뻐 보이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승만 하러 갔는데 시승했을 때 너무 이뻐서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네네. 이 차에 넣은 옵션은요, 일단 2.0 RE 트림을 구매를 하였습니다. RE 트림에서 선택 옵션은 마지막에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패키지를 제외한 모든 옵션을 다 넣어서 풀옵션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디킷을 추가해서 달았고요. 그리고 듀얼 머플러 가니쉬 1.6 터보에만 들어가는 듀얼 머플러 가니쉬를 달았고, 휠 검은색으로 도색한 거 뭐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생각하는 이 차의 단점은요, 뭐 단점은 뭐 워낙에 많죠. SM6는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도 좋은 평을 받는 차는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점이 너무 많은데, 일단은 제 차 같은 경우에는 차를 신차로 구매를 했는데 분량이 너무 많았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 리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신차를 구매한 이유가, 중고보다는 신차가 비싸잖아요.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고장 없이 오래 탈 생각으로 신차를 구매한 건데, 리콜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업소를 너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제 시간도 아깝고 참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차는 변속기 결함이 있어서 이제 미션 클러치를 교체를 받았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8개월. 증상이 확인되고 8개월 걸렸습니다. 그 클러치 키트를 교체 받는데. 그 이유가, 일단 제 시기에 나온 차량들이 전부 다 그 물량을 갖고 있어서 그 제품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됐기 때문에 뭐 물량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업소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거는 일반 대리점에서는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대전에 사는데, 대전에는 이거를 할 수 있는 사업소가 딱 2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차량들이 다 몰리기 때문에 일단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고장나면은 교체를 해야 되는데 사업소가 부족하니까 저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국산차로서의 메리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승차감에 대한 내용은 뭐 다들 많잖아요. 얘기가 이게 보통 중형급 세단은 뭐 멀티링크를 달아서 승차감을 많이 개선시켜서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이제 토션빔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평지 달릴 때는 크게 체감을 못해요. 평지 달릴 때는 뭐 그렇게 제 생각에도 그렇게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요철을 지날 때나 아니면은 이제 울퉁거리는 길을 갈 때는 확실히 승차감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 차가 나왔을 때 그 동일한 기간에 나왔던 다른 중형 세단에 비해서 뒷좌석이 굉장히 좁아요. 이거는 저도 진짜 인정합니다. 뭐 사람이 못 탈 정도의 뭐 SUV 3열 정도의 뒷좌석은 아닌데 그렇게 실내 공간 뒷좌석이 넉넉하다는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다른 소나타나 K5는 뒷좌석에 타도 꽤 넓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거에 비하면 협소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비성이 개똥이에요. 에어컨 필터 뭐 유명하잖아요. 에어컨 필터 한번 가려면은 안쪽에 대시보드 뭐 센터 터널부터 시작해가서 조수석 대시보드까지 뭐 다 뜯어야 됩니다. 뭐 물론 요령으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정석으로 하려면 그렇게 뜯어야 되고 개인이 갈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정비성이 개똥이고 뭐 안개등이라든지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 차는 별 렌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불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단점만 얘기했나요? 네. 장점도 물론 있죠. 장점이 없다면 지금까지 차를 못 타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이 차의 장점은 뒷좌석이 좁은 대신 트렁크가 넓어요. 트렁크에 웬만한 짐은 진짜 다 싣고 다니는데 트렁크는 꽤 넓은 편이에요. 그리고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어요. 이것도 뭐 장점이 된다면 장점이 될 수 있는데 주유구가 오른쪽에 있어서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나 뭐 주유소에 주유를 하러 갔을 때 차가 많으면 왼쪽에 있는 차들은 대부분 줄을 서서 기다리거든요. 근데 이 차는 거의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없기 때문에 국산차 중에는 거의 기다려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주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디자인이 꽤나 혁명적으로 이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감성마력이라고 하죠. 굉장히 감성마력 굉장히 높았습니다. 지금은 워낙 이쁜 차들이 많으니까 그 당시에 구매를 했을 때는 이뻐 보였으니까 산 거겠죠. 그리고 지금은 LED 헤드램프 굉장히 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차를 구매할 당시만 해도 LED 헤드램프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적용된 차들이. 그래서 눈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 LED의 그 정말 뚜렷하고 뭐 그 직관적인 그 빛, 라이트, 그게 너무 이뻐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SM6는 아침에 시동을 켤 때마다 따뜻한 말투로 저를 반겨줍니다. 바쁜 월요일을 지나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어제보다 여유있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센스 오지죠. 땡큐. 금요일에 주는 여유가 있어 즐거운 마음이 절로 드는 아침입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것 말고도 차에서 멀어지면 자동으로 잠기는 기능도 가지고 있어서 엄청나게 편리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그것 말고도 이 차는 정말 쓰지 않는 자동 주차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결함,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리콜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기억은 안 나는데 사업소에 꽤 많이 갔어요. 손가락 이 정도 갔나? 꽤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결함은 미션에서 3단에서 4단 변속할 때마다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끽끽 이러면서 끽끽끽끽 매번 30km에서 50km 구간에서 변속이 될 때마다 끽끽 소리가 나니까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업소에 가서 리콜이 있다는 걸 알고 리콜을 받으려고 갔는데 대기 중인 차들이 너무 많아서 8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10개월인가 그랬는데 줄어들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거의 8개월 동안 소리가 나는 채로 그냥 다녔어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친구들 태워도 너 이 차 비싸게 주고 산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러냐, 차 고장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소리 듣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짜증났어요. 나는 이뻐서 신차로 구매를 해서 좋다고 구매를 했는데 막 자꾸 주변에서는 네 뽑기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뽑기라는 표현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어쨌든 그랬습니다. 그 결함이 가장 컸어요. 네. 삼성차 재구매 의사가 있냐고요? 일단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요즘에도 차가 바꾸고 싶은데 시국인지라 차를 바꾸지 못하고 있거든요. 일단 경기가 너무 어렵고 하니까 뭐 큰 소비는 조금 자제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차를 더 타고 있는데 4년 이제 곧 있으면 4년이 돼서 5년 차로 넘어가거든요. 요즘에는 잘 나온 차들이 너무 많아요. 다 이쁘고 국산차도 굉장히 요즘에는 뭐 좋잖아요. 뭐 QM6라든지 뭐 XM3 요번에 새로 나온 거 차들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 근데 삼성차는 다음 차는 삼성차를 안 사지 않을까 싶어요. 타보니까 정비성 부분에서는 현대기아차만한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 할 말. 네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단은 그 당시 구매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탔기 때문에 뭐 3,500만원 가까이 된 돈을 지불하고 구매한 거에 대해서 불만은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타다 보니까 이제 알 수 없는 결함들이 발생을 하고 자꾸 그 결함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신차를 산 이유가 스트레스 받지 않으려고 산 건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뭐 차를 샀는데 뽑기를 잘못했다니 왜 그런 차 샀나니 차라리 나였으면 그 돈으로 다른 걸 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오히려 상태 좋은 중고차 사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자꾸 결함이 생기고 뭐 센터도 가야 되고 뭐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아직도 얼마 전에도 하나 날라왔어요. 아직도 리콜이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이 차를 타면서 지쳤던 부분인 것 같고 지금은 사실 이제 웬만한 건 다 바꿔서 뭐 고장은 없어요. 근데 이미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차 바꾸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차도 이제 구형인가.